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정치 현안들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 또 여기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함께 들여다보는 빅데이터 정치 순서입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개건교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예현입니다. 예,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큐레이터 김다솜입니다. 네, 자, 이번 주 정치권 이슈 살펴볼 텐데요. 뭐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거 논란, 이 자자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네요. 자, 김다솜 소장님이 빅데이터 상의 반응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을 키워드로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정보량 살펴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네, 뉴스와 SNS에서 언급이 많아졌다라는 뜻인데요. 이제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 살펴보시면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언급량이 이제 해외 순방 전에는요, 네. 하루에 2만 건에서 뭐 4만 건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순방 첫날부터 6만 건으로 치솟기 시작했고요. 네. 이제 뉴욕에서 대통령의 발언 파장이 있었던 이후에는 하루에 10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정말 솟구쳤습니다. 이제 조문 실패, 48초 회동, 굴욕 외교, 또 막말 논란까지 이 총체적 외교 참사로 보는 시각과 혹은 뭐 장례식에 무리 없이 참석했고 미일 정상도 만났는데 네. 순방 성과를 뭐 폄훼한다라는 시각이 격돌하면서 역대급 주목도를 받은 해외 순방이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논란거리 이슈가 많았었죠. 근데 윤 대통령 관련 키워드들은 어떤 단어들이 눈에 띄던가요? 네, 예, 저희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에서 지난 21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연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네. 1위가요. 비속어였고요. 비속어. 네, 예. 이번 주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단어 1위가 비속어, 2위 펀드, 3위 쪽팔리다, 4위 욕설, 5위 막말, 6위 카메라, 7위 회의장, 8위 왜곡, 그리고 10위 뭐 굴욕감,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제 영국에서 시작해서 미국을 거쳐서 이제 캐나다까지 이어진 이번 순방 있잖아요. 저는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영국에서 다자 조문 외교를 소화하면서 한영 관계 돈독히 했고, 또 유엔 총회에서 연설도 하시고, 또 국제 원조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이제 선포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뭐 일본 총리와 뭐 비록 비공개로 만났지만 향후 한일 관계 정상화의 초석을 다졌다고도 봅니다. 이제 그런데 말입니다. 예. 비속어 논란이요, 사실 너무너무 컸어요. 빅데이터 상으로 보면 뭐 다른 모든 성과 논란 이제 비속어가 한 방에 착 다 해결해 버렸는데, 이게 다 압도적으로 이게 그 네. 연관어가 되는군요. 네, 1위서부터 10위까지 보시면 다 비속어 관련 단어들이 차지해버린 것을 알 수 네.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아마 이번 해외 순방 통해서 낮은 지지를 회복하려는 계획 세웠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기대가 크면 이렇게 실망도 큰 법일까요? 이제 역대급 주목도를 받았지만 결국 논란의 중심이 되어버렸다. 이게 이제 빅데이터로 확인이 돼버렸네요. 예, 정 교수님, 그 급상승 뭐 연관어 들어보셨습니다만은 다 부정적이에요. 예, 뭐 대부분 다 부정적이고 뭐 긍정적인 게 나올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펀드라는 단어가 더 눈에 띄네요. 이게 펀드가 왜 들어갔나요? 예, 왜냐하면 이 좀 논란이 됐던 장소 배경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있는 장소로 가서 두 사람이 짤까 만났는데, 예, 예. 그 장소의 주요 내용이 글로벌 펀드 재정기업 회의였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적인 투자의 펀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융시장의 펀드가 아니네요. 예, 이 글로벌 펀드라는 것은 뭐 에이즈라든가 결핵이라든가 우리가 감염병, 그래서 국제적으로 뭔가 이것을 모으기 위한 것을 말하는 거고, 네. 윤 대통령이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했던 국회에서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주면 그다음부터 이제 한쪽에서는 난리면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바이든이 이제 땡땡땡땡 이제 부끄럽다는 말을 좀 거칠게 표현한 말이죠. 어떡하냐는 그렇죠.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도대체 왜 나온 거야? 라고 궁금해서 이거 많이 치다 보니 글로벌 펀드와 관련된 내용이 같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국회에서 뭐 어쨌든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떡해? 라고 하니까 네. 이 글로벌 펀드에 관련한 내용이 또 보도로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전엔 뭐 얼마를 했느냐, 1억 달러는 많은 것이냐 적은 것이냐. 근데 이 배경을 봤을 때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되거든요. 미국 국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이 부끄러워서 어떡해?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바이든의 어떤 정책을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요. 예, 예. 요 해석도 가능하고, 거꾸로 우리나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억 원 공여한다는 거 안 예. 해주면 어떻게? 국회 두 동의를 못 가지가. 받으면 어떻게 하냐. 예, 이게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음. 하면서 또 글로벌 펀드 도대체 뭐야라는 관심이 음. 한때 모아지기도 한 것. 이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글로벌 펀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킨 그런 긍정적인 또 효과가 있긴 했네요. 예. 근데 자세히 보신 분들만 아시는 것 같아서. 네,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어쨌든 뭐 연관어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 보니까 뭐 관심을 또 이제 그 어떤 인도적인 면에서 우리 나라가 이제 기여하는 거 이 부분도 아마 살펴본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김 소장님. 긍정, 부정 비율 또 감성 연관어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에서 분석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률은 과반을 넘는 53%, 긍정률은 12%에 그쳤습니다. 네. 이제 감성 연관을 살펴보시면 여론의 감정을 보다 섬세하게 읽어보실 수 있을 텐데요. 감성 연관어 이제 상위권에 비굴, 자해, 실추, 망신살, 오보, 파행, 이간질 등의 단어가 보였습니다. 이제 비굴, 실추 그리고 망신살 등의 단어는 이번 순방과 비속어 논란에서 이제 실망하고 비판하는 시선에서 나온 단어들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비굴 외교, 국격 실추, 국민 망신살이다. 뭐 이런 단어들에서 나온 것들이고요. 자해, 오보, 이간질 등은요.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편의 발언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예. 이것은 국익을 자해하는 행위다. 또 명백한 오보다. 한미 동맹을 이간질했다. 이런 것에서 나왔고요. 네. 이제 문제는요. 이제 파행이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비속어 논란으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파행 위기까지 갔었고 또 국정감사 실시 계획서 채택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정회도 되는 등 이제 파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자, 부정 비율이 53%에 달했다는 점. 정부 여당으로서는 좀 뼈아픈 지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근데 이제 여당에서는 이번 이제 순방 외교와 관련해서 비속어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 지금 뭐 윤 대통령의 실수라기보다는 자막을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강공으로 나서고 있는데 자, 뭐 이런 게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여론을 반등시킬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렇게 논란이 여론과 국민의힘과의 대치 이런 네. 식으로 계속 가면 오히려 비속어 블랙홀 전국에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속어 블랙홀 전국으로 빠져들 수 이 있다. 부분은 예. 오히려 여권이 정무적으로 잘 판단해서 이 논란이 너무 장기화되지 않도록 현명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 교수님은 키워드를 너무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김다솜 소장님을 진짜 보니까 그런 것 최고입니다. 같은데 네. 참고로요. KBC 광주방송 UPI 뉴스가 여론조사 업체 넥스트위크 리서치에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26일에서 27일 정기 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28일 공개됐습니다.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바이든으로 들립니까? 날리면으로 들립니까? 국민 61%가 바이든으로 들었다라는 답변이 나왔었고 예. 더군다나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강한 60대, 70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바이든으로 들리다는 응답이 우세했으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 정당과 정치 성향과는 별개로 네. 국민들 대다수는 이거 바이든으로 좀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여론이 일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 여론조사로 우리가 진실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 이런 국면에서 여당이 자꾸 왜곡이다, 조작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통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조사는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응답률 4.1%,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또 하나, 자, 우리 TV에서 나오는 드라마 꼬꼬무는 엄청 재밌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과 관련해서 꼬꼬무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네. 계속 논란이 확산되는 게 지금 시점,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과연 여권에 유리한지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예. 야당 지금 상황 말씀해 주셨죠. 국회 운영이 중간에 끝나버립니다. 청문회 도중에 파행됩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국정감사 내내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러다가 야당 역풍마저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국회도 잘 돌아가고 국정도 잘 돌아가고 이거의 어떤 리더십을 여권이 발휘해 주길 바라는
심리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논란이 장기화되는 것이 굉장히 여권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피로감이 들지 않게 어떻게 출구 전략을 마련할지도 저는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뭐 민주당과 또 MBC를 상대로 해서 강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비서고 논란이 언제까지 이거 계속 돼야 되느냐. 이제 국민적인 피로감이 계속 쌓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결국 누구한테 유리할 것이냐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게 유리하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건 빨리 매듭 짓는 게 더 나은 방법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하태경 의원도 오늘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야당이 호의적으로 발언을 하진 않았지만 이것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네.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어렵고 물가, 환율 매일 오늘 뉴스도 한번 보시면은 주식시장 뭐 폭락인다 출렁인다 이런 보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거를 인식을 해서인지 민생 행보 해서 뭐 어린이들 아나바다 장터 가고 출생률 저출생 문제를 얘기를 하곤 했는데 비속어 블랙홀이 계속되면 이런 노력을 다 이슈를 먹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여권에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려는 출구를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자, 김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분석 한번 해보시죠. 네, 비속어 논란이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에 영향을 줬죠. 이제 예.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19일에서 23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33명을 상대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6%, 이제 부정 평가는요 62.2%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주보다 긍정 평가는 0.2% 포인트 상승했고 예. 부정 평가는 1.0% 포인트 하락한 결과입니다. 이제 그런데요 날짜별로 살펴보면 긍정 평가가 주초에는 36.4%에서 비속어 논란을 겪고 난 주말에는 32.8%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반면 부정평가는 주초에는 60.2%, 주말에는 64.2%로 상승 곡선 그렸습니다. 비속어 논란 이후 긍정평가는 줄었고 부정평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와 비슷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17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정치 데이터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서 이런 재미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비속어 발언은 사실과 다른 보도, 즉 가짜뉴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이제 질문을 물어봤는데요. 830여 명의 응답자 중 91%가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이 틀렸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무려 91%입니다. 이제 국익을 해친 가짜 뉴스다. 윤석열 대통령은 막말하지 않았다라는 응답은 4.5%에 그쳤습니다. 결국에 이제 지금 말씀 얘기하신 설문조사가 정치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이건 어떤 건지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가입을 한 뒤에 이제 계속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OX로 매일매일 선문을 올리고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뭐 여론조사와는 조금 다르네요. 네, 조금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들만 가입하는 플랫폼이긴 해요. 그렇죠. 네, 그렇겠네요. 무분별하게 이제 불특정 다수를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앞서서 말씀하신 뭐 리얼미터 조사는 이게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로 19일에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33명을 조사한 내용이었었네요. 예. 네. 자세한 이제 결과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확인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자, 이 정 교수님 지금 이제 국정감사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죠. 자, 근데 지금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지금 비속어 논란 관련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쟁화되는 양상인데요. 결국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이 해결에 해명하고 이렇게 어쨌든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보수 언론이라고 불리는 언론들의 사설에서도 대통령이 잘 해명하고 사과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바이든이든 날리면이든
만약 국회를 향해서 이 뭐라고 욕설을 했다라는 논란이 있는 부분 예. 그리고 설사 앞부분을 다 난다고 하더라도 이 날리면이라는 이런 거친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잘 해명하고 국민께 사과를 해야 이 사태가 풀린다라는 사설도 이제 많이 나왔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박ting 장관 해임 건의안을 민주당에서 169명의 총 인원이 모여서 당론으로 발의를 했는데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현실 가능하다기보다는 국회를 통과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걸 의무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왜 했을까? 어쨌든 야당은 이걸 계속 이슈전을 하겠다라는 거고 협치는 불가능하다라는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제가 보기에 국민들도 만약 대통령이 정말 진솔하게 사과하고 해명하면 그래 뭐 사과하는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계속 지금처럼 간다면은 뭐 누가 옳다 그르다에 떠나서 대치 전국의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 결국은 윤 대통령의 사과를 듣기 위한 민주당의 어떤 방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제가 보기엔 일종의 압박 전술이라고 압박 보는 전술이다. 거죠. 그리고 외교 분야에 있어서 무능하다라는 프레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진보 보수를 넘어서 영향력이 있는 부분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한미 정상의 48초 회도 동안 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고 네.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정상은 만났긴 했지만 아까 뭐 굴욕 이런 단어가 어떤 걸 의미하냐. 기시다 총리가 있는 장소에 윤 대통령이 가서 네. 굉장히 어렵사리 만난 듯한 모양새가 된 거거든요. 그럼 강제징용이나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아니 저쪽은 가해자고 우리는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과 맞물려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여론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꾸 여러 군데서 싸우는 전선을 만드는 것은 제가 네. 보기엔 좋지 않다고 봅니다.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이제 해외 순방 실패에 책임을 물어서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당론 발의했는데 자, 김다솜 소장님 이 관련 여론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관련 여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키워드 국정감사로 빅데이터를 분석해봤는데요. 이제 국정감사는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약 14,000건 정도 언급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국정감사요. 예. 네, 이 국정감사 관련해서 화제의 인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국정감사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된 이름의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요. 김건희 여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타겟을 정하고요. 네. 관련 증인들을 대거 신청할 방침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결국 상임위별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증인들을 국감장에 세워서 김 여사를 향해서 파상 공세 퍼붓겠다. 뭐 이런 네. 계획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 포문은 교육위가 엽니다. 이 때문에 이제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도 국정감사 관련 인물 연관어 5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예. 또 반면 국민의힘은요.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증인들을 이제 줄줄이 세워서 우리는 반격하겠다. 예. 이런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정감사 인물 연관어 각각 예. 2위와 3위 기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정감사 뭐 다음 달 4일부터 시작합니다마는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여야 간의 정쟁이 계속되면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연관어가 1위로 올라갔네요. 예,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빅데이터 정치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개원교수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